자,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케플러의 법칙을 유도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특별히 그 미적분을 개발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작업을 하려고 미적분을 개발했다고 그러죠. 자, 일단 만유인력이라고 하면은 여기 어떤 질량 m을 가진 라지 m을 가진 물체가 있고 여기에 질량 스몰 m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기는 방향은 이와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Gm 나누기 R제곱. R은 이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제 이런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하는 것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역학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이 값은 이제 힘이니까 힘은 ma죠. F는 ma죠. 그래서 ma. 그래서 a는 가속도라고 그랬을 때 가속도 a가 R제곱분의 GM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 형태는 이제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향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향까지 표현을 하고자 하면은 옆에 강의록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 물체 위치 벡터를 이제 x라고 두었고요. 벡터 x. 그리고 그 벡터 x의 크기를 r.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 라지 m의 물체를 원점에 두면 그러면 이제 물체가 있는 위치 벡터 x의 크기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그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위치 벡터를 이제 크기로 나눠 가지고 단위 벡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은 m이 있고 여기가 라지 m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 위치는 이제 원점으로 두겠어요. 원점으로 두고 여기 이제 다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위치 벡터를 x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크기로 나눠서 요 크기가 r인데 요 크기를 r로 나눠서 r분의 x라고 하는 이 단위 벡터를 r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r 벡터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r 벡터의 크기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식을 이제 벡터의 형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뭐냐면은 x라는 위치 벡터를 두 번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물론 요 위치 벡터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운동할 것이니까 벡터 자체가 이제 시간의 함수로 시시각각 변해갈 것이고요. 그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해주게 되면 그 미분한 벡터가 이제 가속도 벡터가 되겠죠. 가속도 벡터가 뭐랑 같아지냐면은 gm 그다음에 잡아당긴다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분모에 r 제곱을 써주고 그다음에 방향이 마이너스 r 방향으로 마이너스 r 벡터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벡터 형태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유인력 법칙은 뭐 일단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라지 m이라는 물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원형적인 대칭성이 있죠. 원형적인 대칭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그러면은 원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케플러의 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데 원운동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은 특히 이제 뭐 태양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하자면은 태양을 초점에 둔 타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케플러의 법칙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원에 가깝긴 하지만 여기 태양을 여기 이렇게 두고 태양을 하나의 초점에 두고 약간 과장해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지구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단 말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초점은 이제 가상의 초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하는 게 케플러의 법칙이고요. 그 케플러가 실제로 그 자기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티코 브라헤까지는 이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을 한 결과 원운동이 아니라 파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케플러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분이 단위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영역의 넓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태양에 가까울 때는 단위 시간 동안에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태양에서 먼 데서는 속도가 느려지지만 하지만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는 거예요. 면적 속도는 같고 하지만 이제 속도는 이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속도로 운동하느냐까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케플러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당연해 보이지 않는 결과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자체는 상당히 어떤 원형적인 특징성을 가지고 있는 만유인력의 그 형태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물체가 운동하는 행성이 운동하는 방식은 원운동을 꼭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강의록을 따라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태양 여기 원점이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요 위치 벡터가 있고 R이라고 하는 것은 X 벡터를 거리로 나눠준 벡터를 이제 R 벡터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R 벡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크기가 1이니까 뭔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단 이 각도 세타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세타가 t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r이라는 벡터를 코사인 세타 t, 사인 세타 t라고 하는 t에 대한 이제 벡터 함수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r 벡터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미분은 전부 프라임 기호로 쓰겠습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전부 프라임으로 쓰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사인 세타 t 사인 세타 t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지금 세타 t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 t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타 프라임이 앞에 한번 곱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r이라는 벡터하고 r 프라임이라는 벡터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요. r은 코사인 그리고 사인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r 프라임은 앞에 뭐 세타 프라임이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 있어서 r 벡터하고 프라임 벡터를 대적하게 되면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에요. r 벡터와 프라임 벡터는 서로 수직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크기를 1로 조정해 놓은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크기를 1로 조정해 놓게 되면 r 벡터의 크기를 1로 조정해 놓으면은 r 벡터하고 그것의 미분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r 벡터를 이건 이제 r 프라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가 되겠죠. r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미분해야 되니까 이제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항이 길어지죠. 일단 세타 2 프라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세타는 세타 t를 나타내는 것을 간단하게 쓰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세타 프라임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벡터 부분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벡터를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면 왼쪽 강의록에서 이런 형태로 R2'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간단한 계산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x라고 하는 벡터가 아까 다시 뭐였냐면은 r분의 어, 아니 다시 r분의 x 벡터가 이제 r이라는 벡터였죠. 그래서 x라는 벡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r 곱하기 r 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거가 좀 못생기긴 했지만 우리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t로 이제 미분을 해보죠. 우리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우변에 보면은 x를 두 번 미분한 게 있어야 되니까 x 벡터를 이제 미분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x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 얘는 일단 요 r도 먼저 미분해야 돼요. 얘가 지금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r 프라임 곱하기 r 벡터 더하기 r 곱하기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라이프니츠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해 보죠. 프라임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x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 이제 차례대로 계산해 보면은 먼저 앞에 이 부분을 미분하면은 r2 프라임 곱하기 r 벡터 더하기 r 프라임 곱하기 r 벡터의 미분.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더하기 r 프라임 곱하기 r 벡터의 프라임 더하기 r 곱하기 r 프라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두 번 미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여기 같은 항이 두 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r2 프라임 곱하기 r 벡터 더하기 2배의 r 프라임 r 벡터의 미분 더하기 r 곱하기 r 벡터의 두 번 미분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이제 활용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시 강의록에 이와 같은 형태로 x를 두 번 미분한 게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집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잠깐 그 강의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해보세요. 뭐 증명이라기보다도 앞에서 우리가 기호를 쓴 것을 잘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은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우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우변이 지금 보면은 우변의 형태를 잘 보면은 두 개의 항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이런 개수를 가지고 r 벡터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개수를 가지고 r 프라임 방향.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r 벡터하고 r 프라임 벡터는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죠. 서로 수직인 두 방향으로 성분이 각각의 이제 그 두 개의 성분이 생기는데 그 앞에 개수들이 지금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 x를 두 번 미분한 값이 완전히 r 방향으로만 있어야 돼요. r 방향으로만 있고 다른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 r 프라임 방향, r과 수직인 r 프라임 방향으로는 전혀 힘을 받으면 안 돼요. 가속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r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r 앞에 있는 개수는 만유인력에 있는 요 개수랑 같아야 돼요.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등식으로 써놓은 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두 줄입니다. 첫 번째 줄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이 r2 프라임 마이너스 r 세타 프라임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r 프라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항 r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제 쭉 수학적으로 유도하게 되면 이런 두 가지 식을 이 두 가지 식이 유도가 되죠.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식을 먼저 봅시다. 두 번째 식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뭘 계산해 볼 거냐면은 r 제곱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 세타 프라임도 t 함수고 r도 t 함수죠. 얘를 다시 t로 미분해 볼 거예요. 다시 t로 미분해 보면 역시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하는 거니까 먼저 앞에 부분을 미분하면 이 r 프라임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r 제곱의 세타 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전에 우리가 위식에서 보인 게 뭐였습니까? 2r 프라임 더하기 세타 프라임 분의 r 세타 2 프라임은 0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계산한 이 값은 0인 거에다가 세타 프라임을 곱하고 r을 곱해준 결과죠. 여기다가 곱하기 r 세타 프라임을 해주게 되면 이 r 프라임 세타 프라임 더하기 세타 프라임을 곱했으니까 분모랑 두어져서 없어지고 r 제곱 세타 2 프라임. 그래서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0이에요. 자, 그래서 r 제곱 세타 프라임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수란 얘기죠. 근데 r 제곱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양이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들이 1학년 캘큘러스에서 배우기로 그 물체가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극좌표계로 쓰고 극좌표계로 봤을 때 r하고 세타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극좌표계로 r하고 세타에서 표현한 다음에 그 델타 t의 시간 동안 어떤 행성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 뭐 이렇게 행성이 같다고 그러면은 그 사이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웠을 텐데요. 그때 이제 피적분 함수가 바로 r 제곱 세타 프라임이거든요. r 제곱 세타 프라임이 이제 그 상수란 얘기는 결국 이 면적 자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그냥 1차 함수란 얘기죠. 시간의 시간 간격 델타 t에 비례해서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요 r 제곱 세타 프라임이 이 부분이 상수기 때문에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델타 t의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1차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이죠. 케플러의 법칙 두 번째에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성분이 단위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영역의 넓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법칙이 유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벌써 유도가 됐고요. 이제 남은 것은 첫 번째 법칙, 왜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느냐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면 되겠죠.